자, 거기 비례 원칙 내용 있지요? 오케이. 자, 그럼 비례 원칙 우리 뭐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상 살짝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칠판 보시고 저 보세요. 예. 자, 비례 원칙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또 올라야 되죠. 간단하게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 좋아요. 세 번째. 적필상. 상당성 해가지고 뭐 두 문자로 적필상 뭐 이렇게 외웁니다. 이건 뭐 기본이고요. 뜻을 알아야 돼. 뜻을 항상 개념. 적합성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경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작용, 행정법 파트. 오케이. 실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할 때 목적이 뭐다? 사회 질서 유지, 생명, 신체, 재산, 안전 보호를 위해서 작용을 하는 거지요. 그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라. 오케이. 목적이 뭐다? 사회 질서 유지. 이 사회 질서 유지가 적극 목적이다. 소극 목적이다. 소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계속 이제 소극적이란 말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느낌이. 있는 거 유지하는 거.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 새로운 거 만드는 거는 적극적.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소극이다, 적극이다. 적극은 좋은 거고 소극은 안 좋은 거다. 이런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수업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감히 내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 뭐 이런 판단. 내가 뭐라고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럼 판단이 할 수야 있지. 그건 오로지 내 기준일 뿐이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의 기준하고 내 기준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괜히 판단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어긋나 버리죠. 그래서 절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판단 안 하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근데 이것도 시행착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결국 결과가 B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어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B가 아니에요. C예요. 원하는 결과가. 그러면 또 C가 나오도록 다른 방법을 해봐야죠. 이렇게 해봤더니 C가 안 나오고 D가 나왔네? 우리는 이거를 실패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아는 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꾸 실패다, 성공이다 이거 판단하시면 안 돼.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한 방에 내가 아는 걸 찾겠습니까? 보물 찾기 할 때도 여길 봤더니 없네? 여길 봤더니 없네? 이게 실패예요? 실패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여기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자, 까지 하고. 그래서 소극 목적이다, 적극 목적이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항상 뭐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죠? 그런 팩트, 사실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목적.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골라라. 오케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고르면 적합성이 맞지가 않지요.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 그냥 비례 원칙이 안 맞는 겁니다. 다른 건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따지는 게 이게 순서대로 따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골랐어. 근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어때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범인을 잡으려는 게 목적이야. 근데 범인을 잡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지요. 그럼 그 수단 중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침해만 갈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서 침해가
작은 거. 우리가 굳이 따지면 가성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자, 그러면 요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상당성이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상당성은 사실은 결과입니다.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우리는 뭘 얻으려는 거예요?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거잖아요. 그건 공익이죠. 공익. 그래서 그 결과 얻어지는 공익이 자 상대방들에게 미치는 어떤 개인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공익을 얻다 보니까 사익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또는 사익의 침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커야 된다? 공익이 더 컸을 때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례에 맞다. 그 행정작용은 개인들에게 피해를 좀 줬지만 공익이 훨씬 더 얻어지는 공익,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수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시는 거. 대포로 참새를 참새 잡는데 대포 쏘지 마라. 대포로 참새를 쏘지 마라. 쏘아서는 안 된다. 뭐 같은 말인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선생님, 이 말은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채소 침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이론은요.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겹치는 구간이. 이게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이네. 겹치는 구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겹치는 구간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과학은 법학은 사람의 생각이 이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학자가 왜 이 말을 썼냐면 이 말은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상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한 거예요. 최초에 이제 그 과학자, 연구하시는 분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상당성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오케이. 설사, 적합성, 일단 참새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참새가 막 한두 마리가 아니겠지요. 참새떼를 농사에 피해를 주니까. 목적은 맞아. 목적이 맞는 수단들이 여러 개 있겠죠. 총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하여튼 엄청 농약도 있을 때 많을 거예요. 필요성, 채소 침해. 참새에게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새총도 있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새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가 없어요.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한 놈씩 언제 잡냐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대포가 가장 효과적이네. 대포가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만약에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포가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쩔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포가 적합성, 필요성까지 맞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합성, 필요성에 맞으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사례를 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포를 사용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설사 대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쏴라, 쏘지 마라? 쏘지 마라는 거예요. 쏘지 마라. 여기에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쏘지 마라? 필요성 때문에 쏘지 마라. 아니에요. 지금 대포가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대포밖에 안 돼, 지금 상황이. 그래도 쏘지 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당성 때문에 쏘지 마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이거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거니까 필요성을 위반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쏘지 마라가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대포가 적합하고 필요하더라도 쏘지 마라. 뭐 때문에? 상당성 때문에. 어때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정말 대포. 또 건방짐이 막 올라올라 그럽니다. 자, 됐죠? 오케이. 왜?
대포를 쏘면 자 참새를 잡는 게 우리의 공익이에요. 참새를 잡을지 모르지만 어때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다 뒤집니다. 다 죽어. 그러면 얻어지는 공익보다 사익이 훨씬 더 피해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성립이 안 되고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쏘지 마라. 됐나요? 예, 그래서 상당성을 우리는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예.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협의란 말은요. 좁은 의미잖아요. 예. 좁게 생각했을 때는 일단 상당성만 따져봐도 비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다.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요. 이걸 다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뭐 대충 목적에 맞겠지 하고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라면 어때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시험 합격했다. 이게 결과잖아요. 얻어지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조금 안 좋아도 커버가 돼야 안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핵심이야. 딱 이런 느낌. 협의의 비례 원칙. 됐습니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설명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비례 원칙 왜 이 이야기 이렇게 되는지 싹 정리됐습니까? 예,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156페이지, 그렇죠? 경찰 비례 원칙 해가지고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예,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것이다. 조건과 정도.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대상이 정해져야 되겠죠.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사람, 어디에 우리가 발동될 거냐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을 정하는 원칙은 뭡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 책임의 원칙이 뭔데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 경찰권이 발동되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대상이잖아요. 이게 뭐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아무한테나 경찰권 발동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는 거죠. 너 왜 그래? 너 일로 와. 네가 책임져. 오케이? 명령 강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책임의 원칙이라면 그 이후에 이 사람한테 뭔가 명령 강제가 떨어지겠죠? 얼마만큼 세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느냐? 어느 조건에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 뭐가 적용되는 거다?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원칙이라는 거는 조건과 정도에 관한 원칙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잡으세요. 다시 방금 말했듯이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되는 거는 뭐다? 그렇죠. 경찰 책임의 원칙이. 아시겠습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 아래 있어요. 아래 있어요. 그 156페이지 아래 비례 원칙 바로 아래 칸에 보시면 경찰 책임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권 발동의 대상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바꿔낼 수 있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 경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OX, X.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관련한 것은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것은 비례의 원칙. 됐죠?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야 이제 요게 되겠죠? 순서상 본다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대상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 간의 문제라면 경찰권 발동이 안 되죠. 그건 뭐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 거에만 발동해야 되겠죠? 그건 또 무슨 원칙이다? 공공의 원칙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에는 경찰이 관여하지 마라. 맨 위에 일단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됩니다. 156편 맨 위에. 일단 우리는 질서 유지가 목적이랬죠? 적극적 목적이다, 소극적 목적이다? 소극적 목적, 소극 목적. 됐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칸에 공공의 원칙은 뭐예요? 개인에 관련된 내용에는 우리 경찰이 관여하지 마라. 이게 뭐라고요? 공의 원칙. 그럼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원칙을 공공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공공의 원칙은 뭐라고요?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면 또 엄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개념 잘 안 잡아놓으면. 왜? 다 좋은 말 같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공공의 원칙.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공공의 원칙 뭐라고요? 공공과 관련된 것만 경찰권이 발동해라. 오케이? 됐죠? 공공과 관련됐는데 누구한테? 그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에게 발동해라. 개인에게 위험이 아니라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뭐 당연히 평등해야 되겠죠. 이 녀석도 위험을 일으켰고 이 녀석도 위험을 일으켰다면 다 똑같이 대해야죠. 그게 평등의 원칙.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은 뭐예요? 경찰권, 특히 명령 강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서비스는. 오케이? 명령 강제를 할 때는 어떻게? 워낙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 명령 강제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굳이 명령 강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경찰권 발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게 뭐다? 보충성. 먼저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될 때 마지막 보충적인 수단으로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게 뭐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스 아래 경찰권 발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찰 작용이 또는 행정 작용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되면 그것은 위법 행위가 되겠고, 오케이? 무효나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오케이? 물론 취소가 되려면 고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돼야 되겠죠. 또는 이거를 재판으로 가봐야 되겠지. 당장 개인이 이거는 취소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공적인 일로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공과 관련됐을 때. 자, 그러면 어때요? 쌉 정리됐죠?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 좋습니다. 자, 기지개 펴시고. 자, 기지개. 으쌰.